지금 이제까지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배신감까지 느꼈던 게 네. 수출 데이터는 정말 좋았잖아요. 네네, 지표들은. 맞아요. 근데 수출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니 맞아요. 하이닉스니 현대차, 현대모비스 특히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관 때문이 아닌가? 기관이 워낙 팔아제끼니까. 하여튼 그렇게 네. 조정이 참 길게 왔는데 이제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뭔가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는 뭐 반전됐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뭐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겠죠. 그 꺾이는 지점은 지금 모르지만 그거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되게 시장을 또 낙관적으로 보시면서 저는 되게 현명하게 투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관 투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연기금도 뭐 주식 비중 계속 줄이고 또 그동안 이제 공매도를 못 하다 보니까 뭐 매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삼성전자 뭐 아니면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을 그냥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관들이 왜 저럴까? 연기금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연기금도 자산운용사의 그 자금을 위탁을 해요.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정을 해요. 너네가 맡아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증권사도 자기 고유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그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운용하는 자산이나 그러니까 이 펀드나 이런 고유 계정이 여러분들처럼 만기가 무한대인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매 분기 매달 아니면 매일 평가를 아마 받을 거예요. 아, 오늘은 지수보다 잘했네. 오늘은 지수보다 못했네. 근데 이 상황에서 보니까 철강, 조선, 금융주가 모멘텀이 당장 보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돈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면서 얘네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리고 그 전부터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2분기 보니까 수출이 좀 꺾이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 불확실한 거 일단 정리하고 지금 제일 좋은 걸로 갈아타자. 약간 이런 게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철강주 지금 연기금이 산 거 보면요. 연기금이 주식을 그렇게 팔았는데 철강주 샀어요. 철강, 뭐 은행, 조선주는 진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금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약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개인 투자분들 중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긴 사이클로 보면은 그냥 뭐 지금 당장 안 가도 뭐 그냥 냅두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텐데 기관들은 만약에 내가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하잖아요. 잘려요. 야, 너 왜 수익 못 내? 그러니까 야, 시장은 1% 올랐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만 잔뜩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운영하는 펀드 수익률이 0%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문책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의 사실 숙명이에요. 반드시 시장보다 어쨌든 높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장기 투자를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당장의 이제 모멘텀을 쫓아서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뭐 기관들의 그런 플레이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절대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해야지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거 어렵고 그렇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여전히 너무 좋아요. 좋고 설사 2분기 5월달 안 좋게 나와도 그거는 좀 시장이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빠지면서. 그래서 설사 안 좋게 나와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 내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거기서 뭐 저는 후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장기 투자 마인드라면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대차 3사 중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네네. 어디를 탑피우로 좀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당연히 현대차가 제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대차가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좀 더 나은 게 이번에 부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잘 팔리는 모델 위주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걸 몰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잘 팔리는 모델, 또 비싼 모델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판매를 늘려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 모델들 판매가 잘 되면 완성차 업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요. 비싼 게 판매가 되니까.
그래서 마진이 같은 매출이라도 마진이 개선되는데, 근데 부품 회사는 뭐냐면 일단 생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부품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부품주가 완성차보다 많이 빠졌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 만약에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돼요. 그럼 부품주가 그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5월, 6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 큰 그림으로는 다 좋게 봐요. 다 좋게 보는데, 굳이 우리가 시계열을 좀 나눠 본다면 좀 5월, 6월까지는 완성차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고, 이게 공급이 좀 원활해지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부품이 완성차를 이기면서 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는 건 똑같아요. 가는 건 똑같은데 조금 먼저 가는 애, 좀 늦게 출발하는 애,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현대모비스는 그 지주사 이슈, 맞아요. 지배구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모비스는 부품사는 맞는데 펀더멘털 이외의 요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저는 키포인트 같아요. 그게 상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근데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면 정의선 회장이 지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면,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지분을 아마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게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아마 현대모비스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지금 중심인데 지분율이 0.2%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마 상장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면 이건 모비스한테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펀더멘탈과 좀 더불어서 현대모비스 아마 지배구조 이슈로도 좀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요즘 그 현대모비스는 자사주 매입 기간이잖아요. 네. 그 일각에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사주 모아가지고 나중에 블록딜로 넘기는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소설 쓰면 한도 끝도 없고, 자사주는 또 어쨌든 자사주 매입 자체는 호재거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근데 자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어요. 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M&A 할 때 다른 회사랑 맞교환할 수도 있고, 자사주 소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사주 매입 자체는 어쨌든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인 게, 자사주는 유통 주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올라가요. 사실은. 그렇죠. 매입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호재로 그냥 저는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사주 기간에 주가는 하락하는 게 그 기정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SK가 작년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때 10만 원이 아마 깨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급락하고 나서 뭘 했냐면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주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3배 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이 기업 주가가 안 좋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면 당연히 안 가죠. 안 갈 때 아닌 거니까 밑에서 깔아놓고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도 거의 안 가는데, 자사주를 매입하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당시의 환경 때문에 안 가는 거지.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쨌든 밑에서 방어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절대 비싸게도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때문에 빠진다, 오른다, 이거보다도 자사주는 그 역할, 방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이 삼성전기 2018년도에 물리셨는데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글을 남기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삼성전기가 2018년도에 빠진 건 그 자사주 이런 게 아니라 MLCC 업황이 꺾여버렸어요. 그때 반도체랑 같이 사이클이 꺾이고,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해서 뭐 전기만 빠졌나요? 다 급락했죠, 뭐 그때 당시에. 근데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삼성전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중요한 건 현대모비스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전기차 많이 팔리고 자동차 생산 많이 하면 돼요. 그 전동화 플랫폼 많이 팔리고 지배구조 이슈 나오고 이러면은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보실 거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현대모비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래도 현대모비스 미래가 불투명하다. 자동차 실패할 것 같고 현대차 안 돼. 이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시고 다른 거 사셔야죠. 뭐 포드를 사시든지 GM을 사시든지 테슬라를.
근데 현대차의 경쟁력을 믿고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1, 2년 후를 우리가 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빠질 때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정답은 없으니까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아까 조선주는 좀 네.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나 봐요. 조선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 산다, 말린다, 맞아요. 주변 뭐 그런 사람들. 지금 이거 어떤 뭐 조선업이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그냥 기저효과지 예년 뭐 비슷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요 진위를 좀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조선주가 가는데 저는 조선주는 쉽게 꺾이진 않지만 어쨌든 추격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추격.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추격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눌러주겠죠. 그때 들어가 보시고 조선주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역시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 직원들이요 참 주식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전에 우리 얘기다 보니까 포스코 다니는 직원이니 예, 부인이 포스코 살려니까 말려가지고 다른 거 샀는데 포스코는 뛰고 엄청 올라갔죠. 아니 그러니까 현업에 근무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희한한 게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약간 심리가 좋게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게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저는 되게 좋게 봤던 기업인데 아니 뭐 손살을 치더라고요. 아니 우리 회사 안 좋다고. 그러니까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의외로 회사 직원분들이 자기 회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조선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조선주들이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빅사이클 얘기가 한 번씩 나왔다가 진짜 거짓말처럼 그 양치기 소년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10년 이후로요 여러 번 있었어요. 조선주가 저점에서 두세 배 올라간 적 몇 번 있었어요. 사실 폭락했다가 한 번 가고 수주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결국엔 다시 다운사이클 또 믿었더니 또 다운사이클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제가 직원이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하긴. 진짜 이럴까 이번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왜 빅사이클 온다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한 표를 주고 싶냐면 지난 2007년도 대호황 이후로 지금 한 13년, 14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박들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서 배를 바꿀 교체 타이밍이 온대요. 근데 그때 2006년, 7년도에 수주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럼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거기다가 기왕에 배를 이제 바꾸려면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이 벙커CU 같은 거를 탑재한 이런 그 선박들을 발주를 할 텐데 이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왕이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겁니다. LNG. 예. 왜냐면 이제 모든 나라가 탄소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탄소세를 내가 부담하면서까지 선박을 운항하기는 너무 부담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LNG를 연료로 쓰던가 암모니아를 쓰면 일단 탄소세 부담에서 굉장히 낮아져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기왕 발주할 거 그냥 한국에 LNG 추진선 만드는 회사에 맡기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지금은 아닌데 내년 내후년부터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조선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니 선박 지금 수주도 안 했는데 자꾸 무슨 빅사이클 얘기 나오니까 이게 무슨 뭔 소린가. 근데 밖에서 보는 애널리스트나 투자들은 이거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니까 이거 큰 사이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미 늦어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누가 먼저 예상을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주가가 지금 100% 그게 꿈이 현실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죠. 꿈이 현실이 되면 주가는 급락해요. 이미 미리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괴리가 좀 생겼기 때문에 기대와 현재, 그러니까 기대는 투자들은 기대인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실을 본 거죠. 그 괴리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좀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분들 논리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투자는 좀 앞을 보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진짜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추격 매수 마시고 한 템포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계속 방송할 때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계속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잘 지키셔야 될 텐데. 네, 그러게요. 그럼 일단 오늘 시황 한번 네, 살펴볼까요? 오늘은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방송하면서도 한 번씩 보니까 코스피가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심합니다. 그래요? 어떨 때 마이너스가 있고 어떨 때 플러스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피가 3151.90포인트고요. 현재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 있고 0.13%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아서 2차 전지랑 그래서 마이너스 0.65% 빠져서 977포인트 일단 기록을 하고 있고 주요 종목들 지금 제가 등락 현황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형 수출주가 진짜 오랜만에 오늘 올라갔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 하이닉스가 좀 돋보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게 공매도의 순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거예요. 수혜주 중에 대표 기업이 누구냐면 제일기획입니다. 제일 광고회사잖아요. 그렇죠. 제일기획이 오늘 무려 6%나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동안 정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증권사 추정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가를 봤어요. 안 가요. 전혀 움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저 광고기획사 저 무거운 거 왜 해? 막 약간 이런 논리. 그리고 그때는 공매도가 없을 때니까 차라리 성장주가 더 매력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렸는데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평가됐는데 실적 좋은 거 찾아보자. 거기에 일단 1순위가 제일기획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일기획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런 류의 기업이 혹시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안 움직였던. 안 움직이는데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럼 주가는 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서 추정치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좀 소외받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그 다음에 역시 그 상속세 관련해서 삼성생명이 5%나 올랐습니다. 그 삼성생명이.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가 됐더라고요. 이제 이건희 회장 지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전자지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전자지분은 활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배당이라도 많이 주겠지.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기대. 돈이 현금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조선주 오늘 강하고 그 다음에 정유주도 좋습니다. S-오일이 한 4%. 오늘 그리고 반대로 빠지는 기업은 두산 퓨어셀이 많이 빠집니다. 친환경 섹터 있죠, 수소주. 비싸다는 인식 때문이고 신풍제약 아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주가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기업도 한 5%, 두산중공업이 5%.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테마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좀 고평가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냅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냅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양극단인데 오늘 올라가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뭐 ST팜이나 그런 것처럼 일부 그 백신 기업들 강하고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CJ ENM 같아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오르는데 그런 기업 한두 개 빼고는 그냥 다 안 좋아요. 오늘 그 5G 통신 장비에서 에이스테크가 무려 10%나 폭락하고 있고요. 이게 왜 5G는 어떻게 끝난 거예요? 5G는 지금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공매도 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RFHIC, 뭐 KMW 이런 기업들 KMW 고민이 많더라고. 네, 이 기업도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빠지냐면 공매도 영향도 좀 있는 게 그 전환사채 물량들이 좀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있으니까 공매도부터 쳐놓고 하자는 그런 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게 일단 특징적이다. 그래서 바이오와 통신 장비의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동합은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양시장 합쳐서 거의 6천억 가까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한 4천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대량 매도. 나머지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은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그 크게 하락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또 상승하고 있는 경우, 이 양극단이겠죠? 네. 이런 분들은 내일장에서 어떻게 내일장 혹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어차피 오늘 오르고 있는 기업들은 되게 그 저평가 가치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서도 아, 얘네 싸다. 이걸 인지를 하는 거고 기업 가치가 나쁘지 않다는 거니까 뭐 오늘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다만 지금 오늘 이제 급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5G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정말 다들 흔히 말하는 고평가 섹터들이죠. 네. 돈은 아직 많이 못 버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완전히 분위기가 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는 오늘 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때문에 좀 빠지긴 하지만 공매도라고 해서 영원히 매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는 공매도 환매가 또 언제든지 들어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섹터 쪽에서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저는 그냥 가져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오늘같이 물량 쏟아지는데 그냥 같이 던지는 것보다는 계속 가져가시되, 다만 좀 가망성이 안 보이거나 누가 봐도 좀 부실한 기업이라든가 실적도 안 좋고, 근데 실적 안 좋은 게 장기화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런 기업은 어쨌든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에 노출이 된 상태니까 정말 냉정하게, 그러니까 고평가된 기업을 내가 갖고 있다면 정말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평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 리포트나 아니면 그 그 실적 보고서를 보고 그 사업 전망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 알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평균 PER이 13배인데 그 이상이면 일단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현대차도, 특히 현대차 10배가 안 돼요. PER이. 그 주가 올랐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LG화학이나 아니면 보시면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아까 두산 피어셀 같은 것도 그렇고, 물론 LG화학은 돈은 잘 벌죠. 근데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막대하게 나는 것도 아닌데 PER 보면 엄청나게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고평가된 산업에 있는 PER 뭐 30배, 40배, 50배 되는 기업들은 일단은 좀 비싸다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공매도 때문에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테슬라는 PER이 1000배인데 그 공매도 뚫고 날아가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무조건 고평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고평가 기업은 이제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매출과 이익을 이제 꾸준히 보여주면 돼요. 우리 이만큼 성장합니다. 이걸 보여주면 공매도 세력도 그냥 깨끗이 물러나요. 사가지고. 근데 기대했던 그걸 못 보여주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은 계속 무너지겠죠. 그래서 결국에 고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잣대가 너무나 이제 엄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자신이 들고 있는 종목, 지금 연 부장님 말씀대로 한번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냉철하게 그 3자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